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야의 공천 관련 상황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5선의 서병수 의원과 3선인 김태호 의원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 경남 양산을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두 곳 다 험지로 분류되는 곳들인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김두관 의원의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낙동강 벨트를 사수 차지하면 총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두 분이 당을 위해서 헌신, 결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장동혁 사무총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뜻으로 해석되죠. 장동혁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했고 김태호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게 설명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성태 실장님께 여쭤보죠. 이 두 사람에게 이 전재수 의원하고 김두관 의원 지역구 해볼 만한 곳입니까? 도전을 해볼 만한 곳인데 싫겠죠. 자기 원래 있던 곳이 있는데 굳이 나가고 싶겠습니까? 예, 그런데 명분은 당에서도 큰 그림에서 이기는 공천으로 부산에 졌던 곳에 그래도 인지도 있는 두 분이 나가서 부산 경남에서 나가서 이겨달라고 하면 거부하기도 애매한. 그래서 서병수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은 아니고요. 한 며칠 전부터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요청을 하면 나가겠다. 자, 오늘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더라고요. 김태우 의원도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거부할 만한 명분은 없는 겁니다.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보니까 중진들이 험지, 그런데 해볼 만한 험지 나가는 것 정도는 뭐 명분이 있다. 다만 재밌는 것 하나는 원래 해운대 갑 여기가 이제 주진우 전 용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간다고 하니까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이 옆에 원래 그쪽 가겠다고 했다가 옆에 부산 진구 갑으로 밀려났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거기가 서병수 의원 현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5선을 했던 서병수 부산시장까지 했던 서병수 의원이 거기였는데 또 밀려나서 북구 갑으로 갑니다. 저는 밀려난 결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주진우 나비 효과라고 보는데 요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용산의 비서관 때문에 내가 밀려났다. 자,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 문제를 왜 지금 심각하게 보는가 하면 근데 이번에 그 서병수 의원에게 자, 당신 일로 가라는 북강서가 이건 부산 같으면요 사하 그다음에 사상, 북강서 이런 쪽은 부산 안에서는 일종의 험지입니다. 여기에 호남 인구가 아주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늘 결과가 이 국민의힘 쪽에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해수부 차관 지낸 대통령의 사람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이죠. 박성훈 때문에 밀려난다. 그런데 주진우와 박성훈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측근들이 왜 하필이면 부산에 우르르 가서 근데 지금 주진우가 자리 잡은 건 원래는 수영 이러다가 해운대 갑으로 가면서 그 자리에 있던 하태경이 솔직히 서울로 튄 거잖아요. 깨놓고 말해서 서울로 나는 험지 출마한다 이러면서 올라서 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은 바로 해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자, 대통령 측근들 이 대통령 비서들입니다. 그리고 장 차관들 그리고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검사 출신들 이 사람들 숫자가 다 헤아려 보면 한 53명, 4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중에 거의 한 40명 가까이가 PK, TK의 안방 텃밭에 오르르 다 나가고 그리고 험지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제가 한 꼽아보니까 한 4분, 5분 정도 돼요. 이분들 보니까 정말 감동 입막 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요. 그분들 TK, PK에서 공천 주잖아요. 그럼 다 당선될 겁니다. 다 되겠죠. 안방 지역이니까. 그런데 어디서 피해를 입겠습니까? 수도권에서 폭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모든 공천은 용산에서 다 하는구나. 이 윤심 공천이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해버리는구나.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 앞에 21대 총선처럼 폭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가 무너져서 29%란 말이에요. 이 지지율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번 선거는요, 잘못하면 100석도 못 건집니다. 예, 수도권 그래서 등 다른 지역구 그 공천 상황도 예. 좀 차차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걸로 아니, 하고요. 수도권에 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좀 이따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두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출마 요청이 중진 희생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그 관점에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데 이제 서병수, 김태호 의원 이 두 의원은 당내에서 좀 공교롭게도 좀 비윤계로 분류되고 예.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약간은 작용했을 것 같은데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1차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유심 공천과 예를 들어 용역관들 공천 그러니까 그리고 한심 공천 이거를 현재까지는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중진들 컷오프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니까 컷오프도 될 수 있는 마당에 일단 트라이 도전을 한 것만으로도 나름 그냥 안심하고 있다 이 두 분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3선 이상 몇 분에게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했을 때 물어보니까 그 얘기 예.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윤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말 꺼냈다가 이상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얘기는 절대 따지 말아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괜히 찍히면 공천 못 받는다. 근데 이 두 분의 경우는 비윤계로 꼽히지만 일단 험지 둘 다 지난 총선에서 약 2% 안쪽으로 민주당에게 졌던 지역입니다. 근데 일단 도전해보라고 하니까 예. 이 정도면 해볼만 해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예 가서 장렬히 전사해 이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좀 더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당에서 제시한 논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어느 그러니까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인지도 있는 중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해볼 만한 험지는 좀 뭐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명분인데요.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자, 아까 전에 이제 서병수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김태호 의원이 지금 출마 요청 받은 곳은 경남 양산을이거든요.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서병수, 김태호 두 분 내가 다 잘 아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요.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 이미 한 번 금지 출마를 요구를 받았단 말이에요. 창원 승산으로 나가라. 이러니까 난 거기는 못 갑니다. 이래서 무소속으로 자기 고향에 그대로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현재 다, 지역구가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곳이죠. 다시 복당이 됐거든요. 그럼 이번에 또 그렇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난망한 거예요. 지금 김태호는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대권 주자 그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 국민의힘 이 지지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으니까 매사 처신이 예. 어려운데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왜 이 험지 출마 혹은 이 불출마 이런 것을 자꾸 중진들에게 요구하느냐? 그 중진들이 당의 자산인데 미국 같으면요, 가령 낸시 펠로우 전 하원 의장 같으면 20선을 했습니다. 그 자기 지역에서 일본에도 10선, 20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막 물려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정치가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되어 있는 판인데 우리는 3선만 하면 왜 안방에서 3선 하느냐? 험지에 나가. 여든 야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선을 했느냐가 그 희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절대 안 되죠. 그게 하나의 자산이지 저도 거기에 않습니까? 일부는 동의하는데 물론 이제 중진들 중에 역할을 한 중진도 있고 아니면 편한 곳에서 계속 당선되고 지역 유지되면서 사실 중앙 정치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속아내는 게 당연한 건데 일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선수만 오래됐다고 해서 이제 희생하고 그만 나라. 저도 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예. 보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한 80% 정도는 선수만 쌓지 않고 있나. 그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똑같이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오늘 지난번에, 김태호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예. 인주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거론한 게 자기를 임명해준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그 앞에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원내대표를 거론을 했어요. 나 그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무조건 선수만 높으면 쳐내야 되는 고목이냐. 그 고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늙은 나무지만 그 나무가 크게 그림자를 들여주는 역할도 하는데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제발 이 선수를 중심으로 무조건 험지로 나가라 하는 이런 공관위의 태도는 정말 정치를 모르는 거다. 예, 잘 저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 뭐, 다음 예. 주제 하면서 얘기하시죠. 이제 국민의힘 공천 신청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이 어떤 지역구를 선택할지였는데 비서관급 13명 중에 9명이 서울 강남과 영남권 등에 공천 신청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양지로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답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양지를 원합니다. 신청은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천은 당에서 공정한 기준, 시스템 공천, 그리고 이기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원래 이런 그 선거 공간에서는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소문을 다 믿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사무총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승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 헌신할 분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참모에게도 헌신을 부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자 오늘 그 두 중진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한 발언이긴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주도권을 잡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정치권의 관측이 좀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공천 신청은 자유지만 공천은 당이 한다, 당이 하는 거다. 그리고 이기는 공천할 거다.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한 발언이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에게도 헌신 요구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신청은 자유고 그다음에 누구를 공천할지는 이제 당이 한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러면 현재 신청에 그게 완벽하게 지켜졌냐? 그거는 의문입니다. 앞서도 이제 제가 주진우 나비효과라고 했지만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부산에서도 가장 국민의힘 입장에서 양지 바른 곳으로 여겨지는 해운대 갑에 현재 가서 연쇄 효과가 났잖아요. 그러면 공천 받을 확률이 커졌다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헌신이 되고 있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이제 강남 을인데요.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고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분류됐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강남 을에 공천 신청을 했고, 같이 신청한 분이 역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거든요. 예. 여기를 누구를 공천 주냐? 지금 제가 오늘도 몇몇 여권 관계자 통화해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고 왜 이렇게 싸움을 붙여놨는지 모르겠다. 예, 이 이러는데, 장관 출신하고 용산 출신이 같이 또 맞붙는 상황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그냥 용산, 그냥 장관 출신이 아니고 나름 규모와 덩치가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예. 또 이른바 용액관 중에서도 핵 중의 핵이라는 이원모 전 비서관, 누구를 줄 거냐?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렇죠. 인사들. 원래 이원모 전 비서관의 결혼도 윤 대통령이 중매를 섰고, 예. 그 부인이 또 지난번 나토의 여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공천인데, 과연 그러면 이분들에게 미리 헌신을 왜 요구 안 했냐? 지금 특히 이원모 비서관 자리 같은 경우는 윤심 공천이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예. 당이 역할을 했다면 사실 공천 신청의 자유라기보다는 미리 좀 헌신을 요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예를 들어서 마포갑 같은 경우는 4명이 다 하겠다, 뭐 의원들, 현직 의원들 했는데,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서대문 쪽으로 예. 옮겼거든요. 그런 조정을 왜 여긴 안 했을까? 했는데 모일 말을 때는 안 조정을 줬을까? 해야죠. 좀 예.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그렇죠. 될 텐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당이 공천을 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그 워딩이 그렇습니다. 신청은 자유지만 공천은 당의 몫이다. 근데 그렇지 않죠. 원래 신청은 자유고 경선이 원칙이다. 이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셔야 될 말입니다. 이 민주주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공천은 사실은 상향식 공천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천, 옛날에 공천심사위원회가 있었고 지금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일종의 이제 관리를 한다는 형식으로 사실은 마구 자르고 칼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 용산에서 이 대통령의 특혜를 기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하필이면 박진 의원이 있는 강남 을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원모 씨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잖아요. 부인과 연관된 말도 나오고 해서 아주 다들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과연
그러면 박지는 어떻게 되느냐? 박지는 원래가 그 자기 지역구 종로인데 지난번에 황교안 그 총리가 종로에 출마를 하면서 거기다 스포트를 하고 나중에 갑자기 강남을 공천이 문제가 되면서 지역구에 느닷없이 공천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종의 이 황태자 처음에는 황태자 대우까지 뭐 받은 분인데 그래서 이 다들 그래 궁금해하는 거예요. 박지원 전 외교부 장관이 부산에 엑스포 실패를 하면서 이 눈밖에 난 거냐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일부 주간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집권 여당에는 큰 부담이 된다. 제발 공천은 우세 지역에는 가급적 상향으로 하고 그리고 그 열세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하고 그게 대원칙인데 그 대원칙만 지켜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관위 말은 나오지 않고 당의 비대위원장이 마치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계속 비대위원장의 입으로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말이 자꾸 나오느냐 이러면 결국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와서 좋은 공천이 된 경우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이랑 저랑 서로 의견도 약간 달라야 이게 좀 균형감 있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의견이 비슷한 게 지금 많아서 그러면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과 제가 의견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요건 진짜 문제 있게 보는구나 이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민주당 공천 얘기도 할 거니까 예, 거기서도 두 분 다만 입장이 지금 비슷한 제가 이제 다른 의견도 하나 있는 걸 소개를 하면 말씀하시죠.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용산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데 본인이 이거는 이제 여권 일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원모 비서관에게는 제가 못 물어본 얘기고 본인이 강력 희망해서 그걸 어떻게 막냐. 그 처가와 관련된 사업이 또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뭐 관련된 선거 유세나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해서 본인이 희망했다. 용산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 이 얘기는 현재 있긴 있어요. 그런 보도가 여권에서. 있었어요. 네. 윤 대통령이 이 지역구를 딱 콕 집어가지고 좀 우려를 나타냈다는 보도가 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용산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당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거의 그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천이 성공하려면요 어표를 찌르는 공천, 그리고 감동을 주는 공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에서 대통령의 비서들 중에 내가 뭐 특정 이름을 거론하면 뭐합니다만 가령 전희경 정무일 비서관 같은 어중국 갑을 택했거든요. 그리고 이승만 행정관 같으면 중랑을을 택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 화면을 좀 하나 예. 좀 준비해 주시죠. 다음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 더 좋을 이런 것 식으로 선택을 한 분이 한 4분 정도 돼요. 지금 저희 쭉 말씀하신 나오는데. 게 좀 죄송한데요. 예. 윤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보면 이제 험지를 택한 용산 출신들도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험지일수록 좀 인지도도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게 더 좋을 텐데 지금 보면 다 행정관 출신들이긴 하거든요. 예, 전희경 뭐 의원 빼놓고, 전 저 의원 의원 빼놓고. 빼놓으면 다 예. 행정관 출신이죠. 그런데 제가 저런 젊은 친구들이 용기 있게 적의 심장 부인 험지로 찾아간다. 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정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냥 청년 정치에다 당 들락날락 하다가 공천 받는 것보다 저렇게 한 자리씩 딱 있는 사람들이 내 이번 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런데 찾아간 곳이 바로 적의 심장 부인 험지에 나가고 있다. 근데 이런 일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용모 인사비서관 같으면 왜 하필 강남 어리냐. 그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강남을 공천 특징을 결과를 비판한 좀- 것에서 정말 예. 죄송한데 예. 그래서 이 공천을 신청하는 분들 뭐 지금 공천 마감이 다 됐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정치를 어디서 시작을 하는 것이 과연 나중에 후회되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좀 그렇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번에 솔직히 이 청와대 아니죠 용화대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전부 다 안방 텃밭 지역으로 한 80%가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제가 정말 걱정이 크게 됩니다. 갈 길이 멀어서 이제 예. 이 정도로 네. 하고요.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민주당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과 단수 공천 지역구 13곳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단수 공천의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구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자, 지금 명단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수 공천에 저희가 이긴 적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간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거지 뭐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과거에 공천을 받았고 졌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일단은 이전에도 한번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하는 게 어쨌든 당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당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범지의 여당에서는 단수 공천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중진들한테 좀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돼 있고 예. 여차하면 그 용산 출신들에게도 이렇게 희생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 오늘 네. 1차 공천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발표한 거 아니죠. 단수 예. 공천이 있었고 경선 지역 발표를 했는데 당내 분위기도 제가 보니까 예. 눈에 띄게 친명을 챙겨준 것 같진 않다. 그럴 만한 지역은 별로 없었다. 제가 보기도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친명 핵심이 붙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광주 동구 남구갑 같은 경우가 윤영덕 의원이 현역인데 정진욱 대표 특보 예. 캠프 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친명이 강한 이른바 찐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경선 지역구 확정된데 그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선 지역구 그 중에 중에. 한 곳이 오늘 나온 예, 거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파주갑의 윤우덕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예. 조일출 당대표 전략 특보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언론들은 그렇게 당연히 쓰겠죠. 친문 대 예. 친명의 대결. 찐명의 대결 쓸 텐데 경선을 봐야 돼요. 이건 결과를. 왜냐하면 음. 경선일 경우 현역 의원이랑 붙은 곳은 여론조사, 뭐 당원 투표 이렇게 하는데 예. 이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일반인들이 잘 참여를 안 해요. 어차피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당에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상당히 경선하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론조사 질문을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중에 봐야 되는데 예, 예. 아직까지는 이른바 찐명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 물론 지금 현재는 오늘 1차로 발표된 지역구들을 보면은 예. 이제 일단 논란이 적은 곳부터 좀 결론을 그렇죠. 내서 공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이 공천을 앞두고 친명, 친문 간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오늘 지난 정부 출신 인사들 그리고 올드보이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입니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 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그 예. 친명계에서 86그룹들 용태론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문 대 친명 간 대립 구도가 좀 이렇게 선명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이후에 오늘 이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그 선거 구도 누가 상대방에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 지금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민주당 쪽에 이른바 86 운동권 그룹 청산 이걸 네.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 86 운동권 청산. 얘들이 이 민주화 운동 좀 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많이 해먹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저쪽에 검찰 독재 청산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공관위원장 두 분이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에요.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당 생활을 한 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명백 위원장이 한 말은 선배 길 터줘라. 나는 이게 과연 민주적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 말씀일까 하는 의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의 아니게 윤 검찰 정권을 이 출범하는데 이 공했던 사람들은 반성을 해라는 얘기예요. 물러나라.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수 출신입니다. 교수 출신이 왜 이렇게 정파적 이해가 걸려있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할까? 검찰 정권이라는 말을.
공관위원장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공관위원장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고 세 번째 발표에 포함 안 된 분들 선당부사로 다 빠져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공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보를 하라 이제 이 얘기인데 예. 문제는 오늘 나온 이 분들이 30몇 분인지 36분인가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친명 비명의 갈등을 크게 빚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맛보기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단수 공천하고 여기는 경쟁을 붙이고 한다는 건데 사실 관심직이 크게 없어요. 거기는 이제 설 연휴 지나서 예. 또 발표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이제 예. 대중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 사실상 너는 정치 생명 끝났어 이렇게 하는 하위 20% 현역 의원들이 누굴까? 그분들에게는 지금 개별 통제가 오늘 좀 다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반발할까 이걸 고민을 하는데 오늘 이인백 위원장이 하는 말이 발표에 포함 안 된 분 선당부사 승복하라는 거죠. 예, 승복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진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그 20% 같으면 한 34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억울한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언론위원회에서 관측하기로는 대부분 비명일 것이다. 친명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지켜봐야겠죠. 그건. 예,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내일 모레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 건 그런 데가 포커스가 아닐까.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일단 생각을 뭐 합니다. 통보를 박선배 받은 실장님 어떻게 사람들은 예. 저도 10여 년 동안 정치권 이렇게 기웃하면서 정치부 기자, 정치팀장 되면서 보면서 그런데 승복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당연히 하위 20%로 해서 감점을 받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 얘기를 할 것이고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약간 그게 있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586 특권 운동 세력 청산하니까 마침 586들과 친문이 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부 친문들이 586 특권 세력이다. 586에 대한 뭐 시민들의 감정도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일부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일부 지역구의 경우 어떤 대표적인 586 의원이 한 분이 계신데 아주 친명 분이 가서 열심히 하고 공천을 이제 둘이 경선을 세게 붙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예. 그런 뭐 이른바 자객 공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해요. 그런 움직임이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1차 경선 지역이나 단수 공천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일단 아까 뭐 전 변호사님은 뭐 맛배기를 보여준 거다 그 수준에 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이제 설 연휴 지나서는 이때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컷오프 의원들 또 이렇게 개별 통보가 가는 상황이 그 설 연휴 이후로 또 미뤘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민주당은 이제 그 하위 감점을 하게 되면 예. 너 이렇게 감점 받으면 어차피 경선 안 돼. 그냥 물러나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명단을 이제 다 공개를 하면 그걸 어제 오늘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뭐 명절 이후로 또 연기한다는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친명계 그 좌장인 정성호 의원 이제 친문 쪽에서 그 정성호 의원이 좀 불출마라든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가능성은 됩니까? 좀 적을 걸로 봐요. 예. 왜냐하면 임종석, 노영민 두 전직 비서실장 출마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친문 쪽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뭐 이쪽에 다선호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 측근 정성훈 출마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는 기류지 정성훈이 불출마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그 봐요. 잘 가능성보다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는 걸 좀 그건 여쭤볼게요. 이제 서로 기세 싸움하는 거죠. 친문과 친명 간에.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럼 니네도 나가. 저는 사실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말에 회동했을 때 그 이전에 이미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몇몇 그 86 인사들을 뭐 용태를 이제 거론한 상황에서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에서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문 전 대통령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저도 궁금한 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할까 이미 경선에서 물론 이제 경선을 하겠지만 나름 지도부의 문항이나 또 뭐 기여도 정체성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15점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 점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임종석 전 비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전망으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그래도 공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상징적인 존재여서 예. 대신 다른 586 중에 좀 유명한 분들이 빠진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예. 586 선두주자의 일부가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당에 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갈등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자, 변호사님.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과거에 썼던 말, 이 명문 정당이다.
이재명과 문재인 이 두 개 정당이다. 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 통합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승리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과반수가 무너져 버려서 일당을 뺏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친문이든 비명이든 전부 다 친명이든 관계없이 빨리 융합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양산에서 온갖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습니다. 아 그게 목에 칼이 찔리냐 이러면서 들여다보는 흉내도 내고 화면으로 심지어 나오고 러시아식 인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끌어안고 서로.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다급하긴 다급했구나. 잊히고 싶다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와 끌어안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다급하긴 다급했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번 선거에서 지면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준 방탄조끼의 위력을 잃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문자 그대로 사법의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을 체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요. 이거 목숨 걸고 싸우는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정말 무서운 혈투가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지난 1년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단 말이에요. 말만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이지. 국회에서 어떤 입법적인 뒷받침도 못 하니까 어떤 계획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또 밀려버리면 아닌 말로 또 뭐 110석 정도로 확 주저앉아 버리면 문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말이 벌써 나오잖아요. 아 대통령 임기 다 못 채울 거다. 이런 말을 야당에서 공공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위험을 본인이 피부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죠. 그래서 이번 총선은 과거 어느 총선보다도 나는 이제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반드시 이기는 선거, 그 선거로 바뀔 것이다. 지금은 뭐 공천이 어떻고 저쩌고 이러지만 지금 당장 공천 심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반드시 이기는 선거로 간다. 여든 야든 다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양산 회동 그 예. 상황 이제 전 변호사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다급해 보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회동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일부 친면에 대한 친문에 대한 찐명의 공격이 노골화되니까 이런 것들을 브레이크를 좀 걸어달라라는 의미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였다. 물론 뭐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은 언제나 늘 사이좋고 호감 있는 모습들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존재가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고요. 예. 사실 거기에 지금 중구 성동 갑에 신청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 예.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대장동 그 사건 예, 변호 맡은 분이죠. 변호 맡았었죠. 근데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여론조사에서 당에서 돌린 여론조사 소개를 했어요. 전 비서실장과 여론조사 문구가 그랬다는 문구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만 약간 유리하게 돌린 것처럼 보이는데 상징적이어서 사실은 뭐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제가 민주당 취재를 해도 다들 예측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쪽은 유리하게 하고 나머지 쪽에서는 찐명들을 많이 공천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좀 일단락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일단락보다 각자 예. 공천을 받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만약 친문이나 이런 문제에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의 저항은 크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